Steadfast is a hyaluronic acid product, and you mix it with the bone materials, you get a sticky bone. The hyaluronic acid refers to regenerate hard and soft tissue immediately. BioGuide Forte. Yes, 10 to 12 weeks. More than original BioGuide. Yes, day is for the BioGuide 8 to 10 weeks, and the Forte is 10 to 12 weeks. Is it cross-linking? No. It's the Micros Curve Max. It's sharper than the old one, and you can test it if you want. You get more volume as the old one. This part can be used several times via sterilization. No. Just one? Just one time. Yes, of disposable? course. Yes. In my experience, straight type is more better to assess the posterior area. Curved type, not so convenient for hiring posterior side. But you can say that you have much more volume than the old one. Yeah, I see. Thank you for your explanation. Yeah, of course. 금요일 오전에 GBR 세션 중에 이제 어반 선생님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참, 이 어반 선생님은 뭐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미 뭐 수술이나 뭐 리서치 그런 건 보여줄 만큼 다 보여주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도 참 너무 열심히 하시고, 사실 오늘 내용은 작년 유럽페리어에서 발표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뭐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 그때도 제가 동영상으로만 봤는데도 되게 참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감명받았는데, 오늘도 참 많은 걸 느끼고 갑니다. 어제 이제 소프티슈도 보고 계속 테크닉을 발전시키지만 버티컬 오리엔테이션도 조금 더 이제 프레딕티빌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뭔가를 또 개발을 계속 한단 말이죠. 테크닉적으로나 뭐 그런 거. 뭐가 달라졌느냐, 작년 유럽페리어랑 비슷하게 이 양반이 이제 좀 그로스 팩터에 눈을 떴어요. 그래서 이 사람 스터디는 제가 챙겨서 다 보거든요. 다 보는데 제가 일일이 그걸 다 소개시켜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제 그로스 팩터를 이어가기 시작하게 된 백그라운드 스터디 다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역시나 BMP든 뭐 다른 그로스 팩터도 쓰시는 것 같아요. 봄그래프트 믹스에서 쓰는 것 뿐만 아니고 바이오가이드도 썼었고, 그다음에 콜라겐 스펀지를 써가지고 BMP 같은 걸 묻혀가지고 기존에 이제 버티컬 디펙트가 있으면 그 위에 봄그래프트를 얹고 그 위에다가 이제 그 그로스 팩터를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멤브린이 이제 완전히 그 퍼포레이트 된 멤브린을 쓰셔가지고 소프티슈하고 이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테크닉을 좀 작년부터 얼마 전부터 이제 추가하신 그런 테크닉들을 발표하고, 워낙 심한 디펙트들은 이제 포텐셜이 떨어지니까 힐링 포텐셜이 펫셀 있죠. 펫셀에 메젠키멀 스템셀이 많거든요. 그걸 노출시켜가지고 또 스티뮬레이션 시키고, 그런 이제 바이올로지를 응용하는 거를 조금 더 험한 디펙트에다가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거 하고 또 이 디지털 프렌들리하게 이제 멤브린을 뭐 재단한다든가 아니면 디지털 디바이스 같은 것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써보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소프티슈 매니지먼트 테크닉도 리포트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걸 다 이제 이야기가 어려서 그렇지, 근데 동영상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이 이제 대단한 게 그 소프티슈 매니지먼트라는 걸 해부학적부터 해가지고 상학 전치부, 하학 부치부, 하학 전치부 다 나눠서 일일이 다 발표하셨어요. 그러니까 리포트에 다 나와 있는데 참 경이로운 수준이죠. 사실 보면 정말 이거는 손을 댈 수 없는 디펙트라고 생각되는 것도 리컨스트럭션하고, 국내에 보면 뭐 GBR 같은 거는 뭐 멤브린 같은 거에 대해서 이제 부정을 하는 그딴 거 얘기하고 다니는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여기 와가지고 한번 이런 선생님들한테 한번 말이나 한번 붙여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게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백그라운드가 없이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좋은 세션이었고요. 한국에서 오늘 올 때부터 작년 유럽페리어에서 강의한 거를 이제 또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를 약간 바라면서 제일 듣고 싶었던 세션이었거든요. 잘 듣고 이제 다음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아니 2번이면 어디였어? 지나갔나? 여기에 이제 소프티슈 디펙트 해결하는 이 로쿠조 선생님 강의가 있는데, 로쿠조 선생님도 보면 페리임플란타이티스도 많이 치료하지만 소프티슈 디펙트도 되게 많이 그래프트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선생님도 역시 작년에 그 유럽페리어에서도 그 소프티슈 디펙트를 이제 소프티슈 그래프트 하는 걸 케이스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이번에도 그럴 것 같긴 한데 바로 이 시간대 하실 것 같은데, 꾸준히 이렇게 스터디를 좀 챙겨보는 게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스페인 그 세션이고요.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고 서로 얘기를 하면서 조금 많이 배우는 측면도 좀 많았고요. 그 다음에 젊은 연구자끼리 교류하는 또 시간이 되니까 참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리 사전 신청을 해가지고 한번 심사로 걸러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격이 된 신청을 할 때 예. 표시한 란이 있고 예. 거기서 이제 그 선택이 돼야지 할 수 있고 또 운이 좋게도 저희 학교에 저희 지도 학생이 뽑혀서 대단히 네, 일을 좋았습니다. 하시네요. 네, 대단하기보다는 뭐 저희 전공에 잘했죠. 어떤 내용 어제 발표했나요? 저희는 그 리치 프리저베이션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그중에는 꾸준히 연구 활동도 하고 제 가제트 시간에도 한번 네네. 그리고 제가 가진 의문은 이게 대구치 발치하는 파괴가 되더라도 아물고 나면은 이렇게 조절하면서 고리식 없이 임플란트 심을 수도 있고 혹은 리치 프리저를 해도 이게 그 결과가 썩 좋지 않아서 고리식 추가적으로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게 어떻게 보면 클리니컬 이피커시 측면에서 좀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거를 이제 대상으로 해서 RCT를 한 거고요. 마지막에 리집을 하고 싶은 내용을 해서 제가 생각하는 대로 결과가 조금 나와서 좀 의미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훌륭하지 않으세요? 스페인 걔네들은 뭐 따로 뭐 세션을 만들고 뭐 그런 것도 예, 있는데 맞습니다. 네. 점점점 교수님이 좀 활약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다른 교수님들도 마찬가지로 많은 발표 기회를 우리 젊은 후배 선생님들도 얻게 되고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저희 학교만 한 것도 아니고 연세대학교에서도 한 2번 되셔가지고 그분도 훌륭한 발표를 많이 해주셨어서 한국 분이 또 3명이나 포함이 있어서 많은 나라 중에서 그 많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게요. 제가 잘 부탁드려야죠. 또 하나 이제 곧 저희 전공에 또 하나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디서요? 여기서 발표합니다. 여기서. 포스터 세션이요? 네네. 예. 그래서 탑 20 안에 포스터가 들어가지고 그래서 꼭 발표를 하니까 그 점도 꼭 촬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제가 어제부터 느끼는 건데 교육의 힘이라는 게 굉장히 대단한 게 이 사람들은 교육 체계가 정말 확실하게 좀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훌륭한 스승이 있으면 그걸 따라서 많은 영향을 주거든요. 되실 것 같아요. 한국에서 오신 여러 선생님들 중에 수련희 선생님이 포스터 세션이 있어요. 계속 우리 한국 선생님들이 꾸준히 포스터 세션을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하영 선생님 모시고 어땠는지 한번 소감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선생님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오신 건가요? 네, 해외 학회는 예. 이번에 처음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소감도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발표한 연구는 치주적으로 파괴된 발치화에서 리치 어그멘테이션을 했을 때 나중에 임플란트 식립 시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요. 해외 학회는 이번에 처음 방문하게 됐는데 이렇게 교수님의 지도 덕분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도 하게 되고 정말 전공의로서는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뜻깊은 기회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선생님 다시 기회 드릴게요. 이게 형식적인 그거. 너무 형식적이에요. 노잼인간. 그래 저 잘하지 않았어요? 네, 잘했어요. 발표한 그 포스터 세션도 어떻게 퍼블리시 하실 거죠? 네. 지금까지 그 임플란트 식립하고까지 이제 데이터 정리를 해서 논문을 다른 선생님이 쓰고 계시고요. 이민천 교수님과. 그 뒤에 팔로업을 제가 이어받아가지고 또 분석하는 계속 학교에 예정입니다. 계셔야겠네요. 그럼 남아가지고. 맞아요. 임 교수님 끈을 잘 잡고 이렇게 더 활발한 활동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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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하게 끝내야겠다. Hey, hello, dear Korean friends. You know, I love Korea. I've been fortunate enough to be in Seoul many times, so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visiting you again because you do an absolutely fantastic work, and I love soju. 자, 이번에 또 귀한 손님을 모셔가지고 좀처럼 이런 데 모시기 힘든 분이거든요. 단국대 치주과의 이 교수님 모시고. 안녕하세요. 가제트 시청자 여러분. 단국대학교 치주과 이성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학회에는 뭐 여러 번 나가실 기회가 있고 또 식경도 넓으실 테니까. 그러니까 오전 세션에 여기 2번 방에 예, 오디토리움 계셨었죠? 2에 있었습니다. 연자 세 분이 하셨는데 예,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페리임플란트 소프트 티슈 디펙트에 대해서 PSTD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처음에는 이제 기본적인 이론적인 설명 있잖아요. 왜 생겼는지, 뭐 리스크 팩터가 뭔지, 뭐 그런 것들 기본적인 이론 내용을 설명을 해서 솔직히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칼을 직접 잡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 임상 사진이 없어서 그렇게 재밌지는 않았지만 수련이들이나 아니면 PSTD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은 오히려 많은 도움이 됐겠다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철적인 파트로 넘어가서 보철적으로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좀 간단하게 설명을 또 사진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마지막에
록구조 선생님께서 부분층 판막을 이용해서 가볍게 절개하고 튜베로시티에서 CT를 떼서 거기에다가 이식을 함으로써 소프트티슈 디펙트를 커버하는 것들에 대해서 보여주셨는데, 사실 많이들 접근하고 계시는 방법이긴 할 거예요. 근데 유명하신 록구조 선생님이다 보니까 막 10년 넘은 케이스들을 장기 팔로업을 보여주시면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록구조 선생님 저도 좋아하는 이유가 그냥 딱 케이스들을 보면 일반 사람들도 좀 접근 가능한 예. 케이스들을 많이 이렇게 맞습니다. 그렇게 보여주시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자신감 많이 받아요. 근데 맞습니다. 후배 선생님도 그럴 것 같아요. 수술 많이 하시고 그래서 아시겠지만 저희같이 이제 수술하는 선생님들은 정말 임플란트 잘 심어놓고 하면은 뭐 뼈 만들고 잇몸 만들고 보철이 어렵지 않잖아요. 괜히 잘못 심은 거 보철로 해결하다가 더 많은 컴플리케이션이 생기고 저는 그런 것도 많이 보거든요. 싫어하는 강의 중에 잘못 심겨진 임플란트 이렇게 보철로 해결하는 그런 거 듣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교수님도 어떻게 동의하시는지. 예. 사실 포지션이 잘못되면 네. 환자분께 솔직히 말씀드리고, 뭐 제가 심었다면 솔직히 말씀드리고 차라리 빼고 심는 게 제일 깔끔할 것 같고요. 네. 봐요.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 거기서 범위가 좀 넘어가지 않는, 아까 록구조 선생님도 그거를 분류를 조금 해주셨거든요. 그 네. 범위가 어느 정도 이상 넘어가지 않았다면 연조직으로 커버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장기 팔로업을 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식의 접근도 한번 수술자들은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정말 해주셨어요. 그게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뭔가 좀 수정을 해야 되면 과감하게 빨리 해야 되거든요. 뒤늦기 전에. 그런 용기가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록구조 선생님 보면 거의 튜베러시티 쪽에서 따오시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소프티슈 대체제는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어제 세션에서도 뭔가 연조직 대체제에서 물어봤던 분들이 있는데 질문에 대한 대답들은 대부분 아직 에비던스가 확실하진 않다. 약간 이런 이미지인 것 같고요. 저희도 아직은 쉽사리 손이 가지 않는 게 사실인 것 같긴 합니다. 몰아가게 시기긴 한데 제가 바라는 스터디가 올해 하나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소프티슈 대체제를 쓴 거하고 진짜 우리 오토지니어스 티슈를 쓴 거하고 이게 롱텀 팔로우를 해보면 크리핑 어태치먼트가 생긴다든가 또 두꺼워지는 거는 오토지니어스 티슈예요. 소프티슈 대체제는 한계가 있어가지고 쭈그라든다든가 더 리세션 생긴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록구조 선생님이 이 롱텀 팔로우 케이스, 항상 제가 롱텀 팔로우 케이스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오토지니어스 티슈를 쓰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수술 잘하시는 이 교수님한테 앞으로 더 많은 우리가 좀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닙니다. 진짜 모시기 지정은 힘든 분인데. 맞아요. 부끄러워서. 쉽게. 저 정도는 나도 하겠는데 저 정도까지 올해 결과가 나온다. 그것 때문에 누가 봐도 하고 싶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게 이런 강의가 잘하는 강의예요. 이게 진짜 잘하는 거예요. 저도 똑같은 얘기 저희 레지던트 했거든요. 이게 진짜 잘하는 거예요. 그 스트릿 테크닉을 처음으로 발표하신 사람이 한국 사람인 거 알고 있어요? UCLA 쪽에 이제 토마스 한이랑 한국 진짜로? 사람인데 이성호 선생님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공동 저자 한명 있긴 한데 그거를 나 수련회 때 의기에 와서 토마스 한 선생님이 강의를 했었어요. 스트릿 크래프트의 또 단점이 올라오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팔라이트에서 또 뛰었기 때문에 되게 스카티슈처럼 늦게 힐링이 된다고. 팔레이트는 성질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네비알에서 이렇게 따는 거야, 이거. 팔레이트에서 안 따고, 여기서 따고, 이런 데 밴드가 좀 남아있으면 그거 따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훨씬 더 에스테틱하게 보이니까. 어제 아마 브리핑 할 때 내가 그 얘기는 했을 거야. 훨씬 더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는 했을 텐데, 너무 번개같이 지나가기 때문에 당분 못 참을게요, 그냥. 이게 어제 가이스트리키에서 준 커피보다 나은데? 이전 세션이 이제 끝났고요. 좀 시간 전에 제가 프리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3D 프린팅 테크닉을 우리 실제로 매일 하는 술식에 응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이 사람이 콘클루전에 나왔던 말이 딱 맞는데 그냥 이제 가이디드 본 리제너레이션이 아니고 스캐폴드 가이디드 본 리제너레이션이라는 거예요. 디펙트를 커스텀 하는 거죠. 환자에게 딱 맞는 개인화되는 딱 맞는 스캐폴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게요, 이 사람은 지금 폴리머를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재료들이 후보에 있는 것 중에 이제 거기다가 이제 몇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제가 이제 가제트 시간에 소개시켜드린 블록본 알로그래프트를 그거를 밀링해서 깎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거의 비슷한 컨셉인 거예요, 사실은. 스캐폴드를 만들고 그 안에 이제 폴리머로 스캐폴드를 이제 바이오 프린팅은 또 다른 얘기고요. 그 3D 프린팅을 해서 만들고 그 안에 이제 기존의 테크닉 하는 거 있잖아요. 오토제니스본하고 바이오스 같은 뭐 하는 분 같은 거 섞어서 쓰고 그 다음에 그거를 더 기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사람 PRP를 썼어요. IPRP를 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로스 팩터를 거기다 이제 로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테크닉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캐폴드 가이드본 리제너레이션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또 얘기했지만 결국은 이게 성공하려면 기본은 변하지 않아요. 서지컬 테크닉을 물론 이제 고정하는 건 훨씬 쉽겠죠. 커스터마이즈 돼 있으니까. 그러나 그거를 플랩을 닫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서지컬 테크닉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결국 중요하다는. 하여튼 재밌게 봤어요. 종합외과 의사 그런 사람들이 했던 거는 사실은 되게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근데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진짜. 아주 그 익숙하지 않은 분야이긴 한데 계속 자꾸 봐가지고 눈에 익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건데. 재밌게 들었어요, 근데. 진짜 좀 큰 수술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캔서 서저리를 하거나 뭐 두개골이 다쳤을 때 이런 데 본을 리컨스트럭션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기존에 했던 것보다 정확하게 하려면은 그 사람이 이제 바이오 프린팅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바이오 프린팅은 3D 프린팅하는 매티리얼에 정말 바이올로직한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 걸 거기다 로딩을 시키는 거거든요. 미리 로딩을 시켜야 되는데 정말 고난이도 테크닉이지. 그런 거 개념도 얘기했고 본 리컨스트럭션 튜머 같은 거 떼고 나면 어디서 이게 다리나 뭐 그런 데서 본을 띄워야 되잖아요. 아니, CBCT도 있고 요즘 뭐 진단하는 프로그램 많이 있잖아요. 그 뭐 가이드 서저리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그런 걸로 이용하면 여기서 똑같은 사이즈를 띄어서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거지. 세라믹 같은 거를 대체제 같은 거를 정확하게 사이즈를 맞춰가지고 갖다 붙이는 거지. 그냥 더 나아가서는 이제 구강 기능을 회복해줘야 되니까 임플란트를 미리 여기다 심어. 똑같은 사이즈로 따가지고 여기다 갖다 붙여. 그런 것도 가능하지. 발상의 전환이다. 그렇죠. 이거 어디서도 봤는데 친에다가 미리 임플란트를 심어가지고 그걸 띄어다가 갖다 이제 붙이고 리포트에서도 봤거든요. 근데 그걸 좀 더 이제 정확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재료들이나 뭐 그런 걸 쓰기 위해서 이제 법적인 문제, 그 다음에 소독 문제, 그런 문제. 그런 폴리머들은 소독 인체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법적인 규제를 많이 받거든요, 사실은. 소독도 잘해야 되고. 어려운 얘기는 안 해줘가지고 다행인데, 그림만 봐도 대충은 이해할 수 있게끔 뭐 이렇게 해주는데, 다행히 어려운 용어도 안 하고 쉽게 얘기를 해줘서 고마웠죠. AI를 네. 어떻게 이제 치과 영역에 응용하는가 그런 내용이거든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진단을 할 때는 그래도 에비던스 베이스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랜더마이즈 컨트롤들 트라이얼을 추리고 시스테마틱 리뷰들을 이제 공부를 해가면서 중에서 이제 적합한 테크닉을 찾는데 하여튼 그래도 랜더마이즈 컨트롤 트라이얼도 단점도 있고 하니까 이걸 이제 자꾸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AI가 그 정확한 진단법이나 치료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이용을 해보겠다는 건데 이제 거기에 이제 응용되는 게 그런 스터디들뿐만 아니고 노믹스라는 요즘 학문이 있잖아요. 조금 이제 어려운 내용인데 예를 들면 환자의 뭐 샘플을 살라이바에서 샘플 같은 걸 채취해가지고 아니면 서큘러 플루이드에서 잇몸 클래비큘러 플루이드 같은 데서 뭐지 프린팅해가지고 이 사람의 이제 제네틱 지도라고 그래야 되나? 유전 지도 같은 거 그런 걸 이제 정보를 얻어가지고 이제 스크리닝을 하잖아요. 그럼 그게 무슨 의미를 갖는지는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운데 그 데이터가 쌓이고 쌓우면은 이런 형태의 유전 형질을 갖고 있고 이런 형태의 이제 바이오 마커라고 그러거든요. 바이오 마커가 지금 현재 이 사람한테 이 정도 나타나면 어떤 병이 되고 어떤 병을 예측할 수 있고 치료법은 어떻게 될 것이다. 그거를 이제 AI가 되게 쉽게 잡아줄 수 있게끔 뭐 어떻게 연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뭐 방사선이라든지 방사선을 보더라도 이제 캐비티를 뭐 보면은 눈으로 디텍트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AI가 이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못 보낼 수도 있고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 건 이제 획기적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같은 거를 만들어야 되겠지. To 4 months. During the resorption process, it releases hydrogen gas through the tissue, and it leaves magnesium salts in the place where the membrane is. Those magnesium salts act as a continual barrier for soft tissue, so that you create a cortical bone right up to the membrane. Because the magnesium salts, the byproduct,
become part of the cortical plate. So you get really dense cortical bone. Has osteoconductory properties, right? No plan yet. 리포트가 하나. One time for 175 years of Geistly. I think human beings need to have something on the horizon. Everything one knows, everything what you have in your mind and you think is right is an obstacle to go new ways. If you're not afraid of making mistakes, then you're much more open to do things that maybe have a high likelihood to turn out wrong, but they have a likelihood also to turn out extraordinary. We said we want to be number one in 3 years. I mean, we were, of course, also a bit lucky, but we were number one in 3 years. If you are afraid of being blamed or of losing your job because you made a mistake, you will stand still, you will not innovate. It's, you have to be brave. Because the enjoyment after you finish something that you've never done before seems to be better than to redo something that's already been done. Because you made a change in the world. I know it's a little part of the world, and you really feel so good about this, It goes beyond bone regeneration. We were talking about life.